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아버님께서 외출로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아무래도 실종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외출하셨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자진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지 2년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신 날, 우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왜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걸로는 부족하세요? 언제까지 네가 하겠니? 너도 네 인생이 있지. 아버님, 그래도 그건 좀... 그래요, 아버지. 그건 저도 좀... 내 인생이다. 예? 나, 네 아버지 노릇 다 했잖아. 이제 내 맘껏 살 거야. 집도 이미 팔았어. 집을 이미 파셨다고요? 응. 그러나 시아버지는 집을 판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죠. 혹여나 후회하실까봐 통화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세요.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아시죠? 내가 왜 너희들 집으로 들어가? 집 파셨다면서요. 그러니 일단은 우리 집으로 오셔야죠. 그럴 일 없다.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잘 지내. 주말에 찾아뵐게요. 뭘 자꾸 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요양원에 가지도 않았지. 그래도요.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나 여기서 인기 많아. 친구도 많이 생겼어. 시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에 아주 만족하셨어요. 말동무가 있어 심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에 저는 마음이 더 아팠지만요. 여보, 아버님이 요양원 생활이 좋으신가 봐. 그렇다고 하시네. 이번 주말에 오지 말라셔. 또? 응. 친구들이랑 있는 게 편하시대.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를 뵈러 자주 가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못 오게 하셔서 못 가는 쪽이었어요. 그런 주말이면 아버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웠죠. 그러다 요양원에서 그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외출하신 뒤에 안 돌아오셨대. 그래? 돌아오시겠지. 정신도 멀쩡하신데. 오겠다고 하신 시간이 한참 지났대. 혼자 나가셨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실종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경찰에 실종신고할게. 남편과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바로 요양원으로 갔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제가 등장하자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님 별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죠? 네, 평소랑 똑같으셨어요. 혹시 누구랑 같이 나가신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정정하셨고 외출하셔도 약속 시간을 늘 잘 지켰으니까요. 남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더 찾아볼 만한 데 없을까요? 이 근방은 저희가 더 잘 알아요. 저희가 찾아볼 테니까 혹시 모르니 집에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집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 그런가?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요양원 쪽에서도 아버님을 찾고 있다고 하니 직원의 조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혼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니 남편한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실종되셨다는데 퇴근까지 다 마치고 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일이 손에 잡혀? 혼자 안 가셨을 거야. 괜찮을 거야. 왜 이렇게 태연해?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또 모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러나 하루가 더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은데 남편은 자꾸만 그 얘기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당신은 이대로 아버님이 안 돌아오셔도 괜찮아? 아니지. 근데 왜 아버님 얘기를 전혀 안 해? 지금 일주일째 실종 상태라고. 아버지 건강하신 편이잖아. 우리한테 뭐 속이고 계신 걸지도 몰라. 뭐?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어디가 아프신데 말씀 안 하신 걸 수도 있고.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계속 말한다고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기다려보자고. 나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 정말? 계속 알아보고 있어? 당연하지. 내 아버진데. 그즈음 부쩍 밤에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 전화가 아버님과 관련된 거였나 싶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 전 처음 인사드리던 자리에서부터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참 인상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인상이 좋으세요. 부전자전이라더니. 그렇네. 네? 나나 그 녀석이 보는 눈이 똑같다고. 내 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인상이 참 좋아.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서 잠도 잘 안 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데 설마 이 와중에 외도를 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버님 관련 전화라면 베란다에 나가서 소곤거리며 받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참다 물어봤어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해? 어? 베란다 가서 쥐새끼처럼 숨어서 통화하잖아. 당신 깰까봐 그러지. 누군데? 어? 아, 아버지 찾으려고 연락하는 거야. 그런 전화를 왜 베란다에 숨어서 해? 그건 나도 들어도 되는 거잖아. 말했잖아. 당신 깰까봐 그랬다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출근할게. 그러면서 도망치듯 집을 나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소지품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한테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데 밤중에 몰래 통화까지 한다? 이건 뭐 너무 뻔하잖아요. 입고 다니던 옷이랑 가방도 싹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아주 철저하구나 싶어 약이 바싹 올랐어요. 그래서 남편 책상 서랍까지 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아버님과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는 아니었는데 제 눈에는 더 익은 사람이었죠. 그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겨우 애들만 돌본 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당신 기분 전환 좀 하라고. 친구가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울 때 딱 이랬다던데. 밤에 몰래 통화하고 어느 날 갑자기 꽃 사오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말고 누가 있다고. 그리고 바람 피우는 남자가 퇴근하고 꼬박꼬박 집으로 오는 거 봤어? 당신 혹시 아버님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 실종되셨잖아. 이상해. 당신 분명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나 피곤하다. 꽃은 알아서 해. 오다가 신선해 보여서 사왔어. 당신 꽃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또 자리를 피하는데 낮에 본 그 사진이 또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아버님이 계시던 요양원으로 갔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오셨어요? 아버님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걱정돼서 오셨어요? 부군께선 별 말씀 없으시고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해야 할 말이 있나요? 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의 서랍장에서 찾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직원이 순간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예? 아, 여기 계신 분은 시아버님이시잖아요. 그 옆에 여자요. 그 여자도 본 적 있으세요? 아버님이랑 나이가 비슷할 텐데. 그래 보이기는 하네요. 닮은 분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저희 요양원이 워낙 커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그 사진 속 여자요. 봤을 리가 없다고요. 그 여자분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직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준 사진까지 떨어뜨리더라고요. 정말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저는 사진을 도로 주었어요. 아니, 그냥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반응이 참 이상하네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누가 보면 이 여자를 얼마 전에라도 본 줄 알겠어요.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죠. 아니라고는 하는데 당황한 티가 역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요? 이 여자 모른다고요. 예? 참 이상하네요.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그만일 텐데. 몰라요. 모르죠.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모른다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직원과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몰라요? 예? 제가 이상해서 이 요양원에 대해 뒤늦게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 보호병동이 있다던데 그 병동은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병동은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요? 그게 특별히 관리하는 병동이라서요. 혹시 이 병동에 우리 아버님이 계셨나요? 아니요, 아닌데요. 직원이 너무 강하게 부정하니까 꼭 긍정처럼 느껴졌어요. 시아버님이 쓰시던 방 아시잖아요. 일반 병동에 계셨어요. 대답을 듣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요양원 안에 그 특별 보호병동 건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이상한 곳이네. 꼭 그 병원이 시아버지를 집어삼키기라도 한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하는 나이가 됐는데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눈치챈 후로는 밤에 통화를 하는 것 같지 않았고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니 저도 애 키우는 엄마인데 언제까지 그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순 없잖아요. 문제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시아버지께서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 생신날이 오자 마음이 또 무겁더라고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그랬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또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 남편 서랍에서 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알지? 남편이 기겁하며 사진을 가져가더라고요. 당신이 가져간 거였어? 서랍에 있던 사진이 없어졌길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 나야. 나도 이 두 사람 다 아는데? 여보, 왜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 같이 있어?
오래전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사진은 젊은 시절 시아버지와 친정엄마가 손을 꼭 잡은 채 찍은 사진이었어요. 보고도 믿기지 않았지만 요양원도 남편도 뭔가를 숨기는 것만 같아 마음에만 묻어두고 있었죠. 두 분이 과거에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들 엄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별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실종되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태어난 남편을 보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그게 말이야. 당신 역시 뭔가를 아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버님이 실종됐는데도 지금껏 태어난 거지. 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 며느리인 나도 이렇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날 당신 엄마도 같은 곳에 있었어. 요양원에서 실종된 시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날이라니? 이 사진 찍던 날? 아니. 그럼 설마 아버님 실종되신 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말이 돼? 우리 엄마는 그보다도 한참 전에 돌아가셨어. 당신 어머니 돌아가신 거 직접 못 봤지? 그건 못 봤지. 나 3살 때였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어리다고 다들 쉬쉬하셨어. 어머니 산소에도 못 갔다고 했나? 기일도 안 알려주셨으니까. 집에서 제사도 안 지냈다고 했지? 응.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 봐.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안 돌아가셨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응.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데? 그날 당신 엄마도 같은 곳에 계셨다고 했잖아. 저는 그제야 그간 찾은 물건을 내놓았어요. 이게 뭐야? 우리 엄마랑 아버님이 한 요양원에 같이 있었다는 증거.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찾았어? 오늘도 거짓말하면 진짜 이혼하려고 했어.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나도 말하는 거야. 당신이 숨겨놓은 거 맞지? 여보, 어머님 앨범에 끼워져 있었어. 근데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계셨을 리도 없고 당신이 거기에 보관한 거잖아. 내가 절대 못 찾게. 찾았구나. 그리고 오래전 친정 창고에서 찾은 친정엄마의 상자도 열어 보여줬어요. 이건 엄마가 남기고 간 물건. 일기장에 보면 아버님과의 얘기가 적혀 있어.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너무 확실하더라. 두 분이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거.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 나중에 나이 들어 둘 중 하나가 아파도 그래서 요양원에 가더라도 꼭 같이 있자고. 그런 게 적혀 있었어? 응. 기억을 잃더라도 서로를 지켜주자고도 적혀 있던데? 내일 나랑 같이 요양원에 가자. 가서 다 들려줄게.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께서 계셨던 요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랑 다른 방향으로 걷더라고요. 어디 가는 거야? 두 사람을 봤던 곳. 뭐? 남편이 또 말없이 걷기만 하더라고요. 본관을 지나서 한참을 걷는데 나무가 무성한 사입길을 지나가자 거짓말처럼 건물이 하나 더 보였어요. 이게 뭐야? 특별보호병동.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비밀스러운 공간? 응.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아? 내가 우리 아버지 보호자니까. 그렇지. 아버님 그 병동에 계셨던 거지. 일반 병동에 하나, 특별 보호병동에 하나. 방 2개를 잡으셨더라고. 왜? 특별 보호병동에 들여야 하는 분이 있었으니까.
집 팔아서 그분 방까지 얻으셨더라고. 그분이 누군데? 어쩐지 알 것 같아서 더 두려웠어요. 결국 남편 입으로 듣게 됐죠. 장모님, 당신 어머니. 뭐? 그날 그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 돌아가신 줄 알았던 당신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 당신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정확히 여기서 봤어.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봤어. 두 분이 손 맞잡고 있는 거. 여보, 당신 실은 충격이 컸던 거야? 아버님 실종되시고 나서 실은 많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까지 하는 거야? 당신도 사진 봤잖아. 그래, 젊은 시절에 두 분이 찍은 사진, 뭐, 믿기진 않아도 두 분이 잘 아는 사이였을 수 있지. 세상 좁은 거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래, 뭐 옛날 일인 거잖아. 손도 다정하게 잡고 있는 거 보면 연인이었을 수도 있지. 나는 그제야 알겠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 장모님 얘기만 나오면 안절부절 못하셨는지. 아버님이? 응. 우리 엄마 기일 지키면서 내가 장모님은 기일도 몰라서 못 지키고 있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 나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날 여기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걸 보는데 다 이해가 됐어. 정말 우리 엄마를 봤다고? 응. 그게 말이 돼? 그래, 말이 안 되지. 원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게 맞지. 나도 이 얘기를 언제 당신한테 꺼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 도대체 뭔데? 제대로 말을 해. 아버지, 실종되신 거 아니야. 뭐? 내가 동의해드렸어. 요양원 나가시는 거. 당신은 아버님이 사라질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나가실 수 있었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셨더라고. 요양원을 나가야겠다고. 근데 왜 사라지셔? 아니, 어디로 사라지셨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몰라. 아버지가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당신이랑 같이 모시러 가겠다고 했더니 혼자 오라고 하셨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그래서 왔더니 나갈 수 있게 동의서부터 쓰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동의서인 줄 알고 사인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 내용이 희한한 거야. 보니까 아버지 동의서가 아니더라고. 그럼 당신 어머니 장모님 동의서였어. 특별 보호병동에 있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앤다는 동의서. 뭐? 나도 그날 들었어. 아버지랑 장모님 사이. 사이라니? 무슨 사이라고 할 게 뭐가... 아니지. 우리 엄마가 진짜 여기 있었다고? 장모님은 특별 보호병동에 비밀리에 계셨어. 아빠가 장모님을 여기로 모셨더라고. 정말 입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한 번 본 적 없는 우리 엄마를 봤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셨어. 당신 3살 때 장모님이 집을 나오셨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응.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울면서 매달리셨다는데 아빠는 엄마랑 내가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대.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방치돼 있던 고향 시골집을 내주셨나 봐. 그래서 장모님은 거기서 지내셨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진짜 살아있었다고? 응. 아무래도 집을 나가신 거다 보니까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숨기신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딸을 버리고 나가신 거니까. 남자 때문에? 그 남자가 아버님이었고? 응. 집안 반대로 헤어지셨었나 봐. 얼마 안가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아빠가 급히 결혼해야 했대. 근데 또 그때는 장모님이랑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선본 우리 엄마랑 결혼하고 날 낳은 거지. 얼마 안가 당신 어머니도 결혼하셔서 당신을 낳으신 거고. 그렇다고 가정 있는 남자한테 달려들어? 딸까지 버리고? 사실 어머님이 기억을 잃으셨었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장가 간다는 걸 알고 찻길에 뛰어드셨었대. 그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장인어른을 만나서 결혼하셨던 것 같아. 뭐? 근데 당신 낳고 기억이 돌아오셨던 거지.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당황스러웠는데 이미 당신도 태어난 걸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아버지도 결혼하셨고 그렇게 자식 낳고 살면 마음이 잡힐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못 이룬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으셨대. 기가 차다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버지도 실은 그냥 받아주고 싶으셨나 봐. 어머님이 기억 잃으셨던 것도 안쓰러우셨고. 근데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일단 살 곳부터 마련해 주신 거지. 그래서 1년에 한 번, 2번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간다는 핑계로 보러 가셨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다고. 그냥 보기만 하셨대. 가정 있는 놈이 이제와 첫사랑이랑 맺어질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으시대. 그러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거지. 맞아. 그 후로 아버님 시골에 자주 가셨잖아. 고향집 가신다고 했을 때 그 집이 아직 있었냐고 물었더니 또 당황하시더라고. 그냥 뒀는데 이제 좀 고쳐서 종종 가볼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 알고 보니 이미 장모님이 살고 계셨던 거야. 그럼 그때부터 두 사람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 거지. 징그러워. 진짜. 아니,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독해? 이미 가정까지 있는 남자한테 가려고 딸까지 버리고 갔다는 거잖아. 어머님이 많이 우셨어. 뭐? 나보고 많이 우시더라고. 고맙다고. 자기 딸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잠깐. 우리 선본 거 혹시 2분 계획이야?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 아버지가 하신 거지. 마침 2분을 다 알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신 친정에 괜찮은 선자리가 하나 있다고 넌지시 말을 넣으셨나 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을... 2분도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한번 다리나 놔주자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으셨대.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매일 밤 우셨대. 나이 드시고 나니 딸 생각이 많이 나셨던 거지. 차라리 당신은 데리고 나올 걸 후회도 많이 하셨대.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식도 안 보였다고. 그러면서 우시는데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떠올리신 거지.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아버지가 당신까지 자식으로 거두실 수 있으니까. 진짜 기가 차서. 그럼 우리 결혼까지 2 사람의 시나리오였단 말이야? 그렇다고 볼 순 없어. 우리 둘이 안 반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왜 당신이 날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고. 부전자전이라면서 내 인상이 좋다고 하셨어. 당신이랑 똑 닮으셨더라고. 우리 엄마가? 응.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고 2분이 참 좋으셨나 봐. 결국 보는 눈이 똑같은 건가. 어떻게 우리 둘이 서로한테 반하냐고. 신기해 하셨대. 재밌었대? 시나리오가 착착 맞아떨어져서 아주 좋았대? 너무 그러지 마. 나는 2분을 직접 봐서 그런지 안쓰러웠어.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늙음하게서야 함께 하신 거잖아.
아니, 그럼 시골집에서 사시면 되는 거잖아. 도대체 왜 요양원에 계셨던 건데?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나 봐. 뭐? 아버지가 그래서 뜬금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했던 것 같아. 어머니를 혼자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멀쩡하신 분이 요양원에 들어와? 두 분이 법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병동에 병실을 하나 더 얻으신 것 같아. 우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아버지는 일반 병동에 계셨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냥 시골집에 계실 수도 있었는데. 어머님이 치매가 오셨었나 봐. 어? 우리 아버지를 계속 못 알아보셨대. 자꾸 낯선 남자가 자기를 데리고 왔다고 난동을 피우셔서 결국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었나 봐. 그래서 남처럼 지내다가도 어머님이 알아보시면 또 다정하게 같이 지내시고, 또 못 알아보시면 혼자 일반 병동으로 가서 어머님이 기억을 되찾으실 때까지 기다렸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정말 사랑하셨던 거지 뭐. 근데 왜? 또 요양원은 왜 나가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기억을 되찾으시더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나 봐. 근데 자신 혼자 우리 아버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집도 싫고 우리 둘만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대. 그럼 어디로 가신 건데? 나도 몰라. 나한테는 그 모든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장모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 몰라? 어디로 갈 건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혹시 그 즈음에 밤마다 전화했던 게 맞아. 아버지였어. 그럼 나한테 말을... 아니지. 나한테 말할 수가 없었겠네. 우리 엄마까지 연루돼 있었으니. 난 엄마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안 해?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었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라고.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면 하신다고. 그냥 나랑 잘 만나서 결혼한 걸로 장모님은 그래도 안심하셨대. 그거면 충분하다고. 볼 낯이 없다고. 그래서 나도 안 보고 두 분이 야반도주라도 하신 거야? 우리 결혼 사진을 가져가셨어. 당신 사진 몇 장도. 당신이 줬어? 응. 아버지가 요양원 올 때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장모님 드리려고 그러셨더라고. 정말 몰라? 두 분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전혀 몰라. 요양원 나가시고 초반에 통화 몇 번 한 게 다야. 집 얻으셨다고. 이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아버님은 왜 당신이랑 연락을 끊으신 건데? 아버지 자격 없다고. 뭐? 아버지도 장모님도 부모로서 자격 없다고. 그냥 두 분이 지내시다가 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어딜 가?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많이 놀랐지? 이럴 것 같아서 입이 안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만큼 지난 거야. 사실 나는 당신이 좀 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쨌든 내 아버지 일이니까. 그래서 더 당신 어머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건데. 그냥 내 아버지만 사라지신 걸로 하려고. 근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계속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안 해? 처음 만난 날부터 날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다 우리 엄마 때문이었네? 아버지가 마지막 통화 때 당부하셨어. 당신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러려면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장모님도 그거 하나 바라신대. 그러면서 나한테 통장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설마 집 한 돈? 둘이 살 집에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돈이 없을 텐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남기신 돈이 있었더라고. 뭐?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서 당신 행복하게 해주라고 하셨는데 다 알게 된 마당에 당신한테 줘야지. 시골에 살았다면서 무슨 돈? 아버지 고향집에 혼자 사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셨나 봐. 일한 돈으로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하셨다는데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좀 받으셨다고 그러네. 그중 당신 몫을 남겨놓으셨다나 봐. 몇 억 돼. 기억이 온전하실 때 아버지한테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기억을 잃어도 꼭 그것만큼은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모습을 한 번 안 보여줘? 어차피 떠날 거면 그냥 아버님 친구처럼이라도 한 번 볼 수 있었잖아. 몰래 보셨나 봐. 순간 제가 아버님을 뵈러 요양원에 갔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내가 요양원 갔을 때? 응. 멀리서 보셨대. 아버님이 자꾸 산책하고 싶다고 하셔서 날도 추운데 들어가자고 몇 번을 말했었어. 그런데 자꾸 괜찮다고 좀 더 걷자고 하셨거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게 우리 엄마 때문이었나? 그러셨겠지. 우리 아버지가 산책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만 까맣게 몰라? 안 되겠어. 두 분 어디로 가신 건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어. 찾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안 찾았어. 기가 차다 정말. 그때였어요. 특별보호병동 쪽으로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어머나, 오랜만에 뵙네요. 자세히 보니 요양원 원장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님도 이제 이곳을 알게 되셨군요. 원장님이 남편을 보며 싱긋 웃으시더라고요. 네, 더는 속일 수가 없어서요. 두 분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며느님께는, 아니, 따님께는 저도 죄인이죠. 차마 두 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도 두 분 스토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님 이름으로 특별병동에 병실을 하나 더 얻어드리게 한 게 저니까요. 우리는 원장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장님이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전해드릴 게 있었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그러면서 뭔가 커다란 뭉치를 들고 오시는데 일단 얘기부터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여자분 이름으로 얻으시라고도 했는데 시아버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그 사람 보호자라는 걸 증명하지 않겠냐고요. 법적으로 아내로도 못 만들어줬다. 그런데 병실도 내 이름으로 못 해주면 나는 진짜 남남 아니냐 그러시는데 무슨 사연인지 여쭤볼 수밖에 없었죠. 두 분 사연이 참 애틋하시더라고요.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로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어머님 사연도 안쓰러웠고 결국 사랑하는 남자에게 달려갔지만 평생 그 사람의 아내로는 살 수 없었던 거잖아요. 시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안쓰러워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탁을 들어드리는 수밖에요. 그러나 아버님 이름으로 병실 하나를 더 얻는 거다 보니 보호자인 아드님 동의가 필요했어요. 원장님, 저만 몰랐어요. 남편도 다 알고 있었다는데 저만 몰랐다고요. 기가 차시겠죠. 어머님이 종종 그러셨어요. 딸이 가끔 오는데 내가 그때마다 정신이 온전했으면 좋겠다고요. 봐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좀 더 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나요? 네. 기억이 온전하지 않으신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따님 오시는 날은 정신을 차리셨어요.
시아버님 말씀이 애들이 내일 온다고 했다. 그렇게 말해놓으면 놀라울 정도로 멀쩡하게 눈을 뜨신대요.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자격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도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자라는 내내 한 번을 못 봤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내가 엄마라는 소리를 하겠냐고 하셨어요. 뭐가 온전해야 이제라도 엄마 노릇이라도 하는 건데 그럴 여력도 없고 그렇게도 못하실 거라고요. 그러느니 3살 때 저 세상 간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맞아. 나한테도 끝까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셨어. 당신 뒤늦게 속 끓는다고. 맘 많이 아플 거라고. 눈물이 막 흐르는데 원장님이 아까 들고 온 꾸러미를 내미셨어요. 어머님이 머무시던 병실에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네? 좀 늦게 발견했어요. 우리 특별보호병동이 좀 낡아서 리모델링 하다가요. 숨겨놓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워낙 깊숙한 데서 발견돼서요. 근데 아마 치매를 앓고 계셔서 기억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 뭔데요? 직접 열어보시죠. 저도 대강만 보고 더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2분께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떠나기 전 원장님이 요양원 CCTV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2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분이 젊은 시절의 그 사진 속 모습처럼 손을 꼭 잡은 채 요양원을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내내 그 꾸러미를 안고 울기만 했어요. 남편이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다 실신하겠어. 그만 울어, 응? 내가 그만 울게 생겼어? 아버님이 실종된 게 아닌 것도 기가 찬데 같이 간 사람이 우리 엄마라니. 이제 기억나. 당신 아버님 실종됐다고 연락 왔을 때 그랬잖아. 혼자 가신 게 아닐 거라고. 그것도 다 알고 말한 거야? 그건 실수로. 나도 모르게 그만. 진짜 몰라? 2분 어디로 가신 건지 진짜 모르냐고. 진짜 몰라. 내가 알면 이러고 있겠어? 알더라도 뭐 별 수 있어? 둘이 좋아서 떠났다는데. 아니, 돈은 왜 날 줘? 2분이 먹고 살 돈은 있었을까? 있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 그런 셈 잘하시는 분이야. 설마 장모님 굶겼을까 봐. 그럼 엄마가 아버님 고향집에 사는 동안은 엄마가 일해서 먹고 산 거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아버지 돈은 우리가 썼을 테니까. 참나, 그러면서 집은 왜 나가?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놀라셨겠어. 기억이 돌아오고서야 현실이 보였을 거 아니야.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랑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으니.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얼마나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엄마가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 충격적이셨겠지. 이 사실을 진즉에 알았으면 아버님 얼굴도 못 봤을 거야. 처음에는 너무하게 숨기셨다 싶었는데 숨기실 수밖에 없었겠네. 당신도 나도 다 엮여 있으니. 그러니까 다 알고 나니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 당신한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나도 알 것 같아서. 행여 당신이 갑자기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어린 자식들을 놓고 나갔다고 생각해봐. 애들한테 그걸 어떻게 그대로 말해? 애들이 상처받을 게 뻔한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네. 2분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최선이셨던 게 아닌가 싶어. 그냥
계속 비밀로 하고 요양원에 있었어도 됐잖아. 어차피 엄마는 치매였다며. 기억력도 갈수록 더 퇴화했을 텐데 아버님 혼자 어떻게 감당하시냐고. 나도 그 걱정을 안 했던 건 아니야. 남편이 아버님과의 마지막 통화를 녹음해뒀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가까이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그 요양원 특별보호병동에 계속 모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집에서 살고 싶대. 우리 둘만의 집에서. 사실 그 사람은 우리 둘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내 고향집이야 그 사람이 은신한 곳이고 그 동네에서도 말이 참 많았나 보더라고. 무슨 말이요? 생판 모르는 도시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둔 애첩이었다더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대. 치매가 온 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래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사람인데 오죽 힘들었으면 또 기억을 잃었나 싶어. 그래서요, 그 집으로는 가기 싫으시다고요? 이미 팔았어. 땅까지. 다. 도대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는 알아야죠. 저만 알고 있을게요. 안 정했어. 일단은 차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데서 정착해야지.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 말했잖아. 나 이제 네 아버지 아니라고. 그냥 그 여자 사람으로 살 거야.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정에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래도 속였잖아. 내 고향집에 그 여자 숨겨두고 살았잖아. 사실 네 엄마 다 알고 있었어. 네? 네 엄마가 우리 본가에 갔었더라고. 언제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대. 그래서 갑자기 방치된 고향집이 생각나더래. 집 청소라도 한번 하고 올까 해서 갔었대. 많이 놀라셨겠네요. 처음에는 내가 세를 줬나 했다는데 금세 알아봤대. 어떻게요? 내가 그 사람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었거든. 지갑 깊숙한 곳에 접어서 숨겨두었었는데 본 적이 있나 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임종 전에야 말하더라고. 자기 가고 나면 그 여자랑 같이 살라고. 예?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숨겨둘 거냐고. 이만하면 남편 노릇 다 했다. 애초에 나한테 사랑 없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아버지 소리를 들어. 내가 가까이 있으면 너는 끝까지 아버지라고 하겠지. 근데 내가 양심에 찔려서 인생 마지막에는 결국 사랑 찾아 도망가는 놈이 다 가질 순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저 이제 고아예요? 네가 왜 고아야? 내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리고 넌 이제 자식보다 부모가 어울리지. 나도 아버지 필요해요. 나도 필요하다고요. 미안하다. 그러니 너도 그냥 버려. 버리고 속 풀어라. 버린다고 속이 풀릴 관계냐고요. 이러다 아내가 장모님 살아계신 거라도 알면요. 그때는 저 아내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 비밀로 해. 네 장모가 준 돈도 내가 준 거라고 해. 새아가는 절대 알면 안 된다. 알면 네 장모 못 산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여자 걱정만 하세요. 네 장모가 고맙대. 네? 네가 자기 딸 남편이라 고맙대. 둘이 좋아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래. 그러니까 잘 지켜줘. 많이 사랑해줘. 아버지,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거다. 이제 다 끊을 거야.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연락처는 알고 지내도 되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 너희한테 부모 대접 받을 자격이 없어. 대신 내가 우리 새아기 엄마 끝까지 책임질게. 아프지만 끝까지 책임져서 잘 보내고 나도 그 사람 곁에 있다가 갈란다. 찾지 마. 절대로 찾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나는 우리 아들만 믿는다. 그 사람 딸 많이 사랑해줘. 평생 잘 지켜줘. 그렇게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순간 저도 아쉬워서 전화기를 붙들 정도였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 싶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사실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네. 얼마나 놀랐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사라진 느낌이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기분을 알겠더라고. 어릴 때였지만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었잖아. 여보, 저는 남편을 꽉 끌어안아줬어요. 시아버지께서 실종되시고 처음으로요. 그때부터 남편을 묘하게 의심하며 살았다 보니 손 한 번을 안 잡았었거든요. 이제야 날 만지네. 바람 피우는 줄 알았단 말야. 어머님 앨범에서 당신이 서명한 동의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때부터는 의심 안 했어? 어쩌면 그때 전화가 여자가 아니라 아버님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당신이 뭐 집에 안 들어오거나 한 날은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어? 손도 못 잡게 했잖아. 날 속이고 있었으니까. 그게 미워서. 나는 계속 아버님 걱정만 하는데 당신은 천연덕스럽게 굴었잖아. 천연덕스럽지 않았어.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이 알면 나처럼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나도 뒤늦게 아버지 뜻을 알겠더라고. 다 알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당신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싶더라고. 잘했어. 털어놓길 잘했어. 그래야 같이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해야 속이 풀리지. 아버님도 참 너무하셨다. 어떻게 내 생각만 하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 여자의 딸이라서? 참나, 나한테는 얼마나 귀한 남편인데. 이제 마음이 좀 편하네. 수고했어. 아버님 뜻 따라드리느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아버님이 결국 선택한 사람이 우리 엄마잖아. 당신은 아빠를 잃었잖아.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엄마를 잃었네? 그럼 우리 잃은 거 말고 얻은 걸로 할까? 응? 서로를 얻었잖아. 그렇네. 그렇지? 그렇게 남편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요양원 원장님이 주신 꾸러미를 열어보는데 굉장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쓴 건가 봐. 이건 아버지가 쓴 거네? 어머, 가만 보니 오래된 거네? 알겠다. 두 분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네. 어? 이것 봐. 아마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고향집에 사시면서 몰래 주고받으신 편지 같아. 엄마의 필체를 처음 본 날이었어요.
글씨도 어찌나 잘 쓰시던지 편지 읽는 맛이 있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저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밭에 고구마 줄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안부 편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아버님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해야 한다면 해야지요. 저는 이러한 요즘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다는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가 쓴 건 진짜 연애 편지 같네. 아마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 어디 봐봐.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당분간 가족 행사가 많아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집이 나예요. 그 집이 당신을 품고 있는 나라는 거 잊지 말고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간다는 거 잊지 말아요. 담백한 편지였는데도 눈물이 왈칵 났어요. 엄마로선 낯선 시골 동네의 집에서 늘 시아버지만 기다렸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외롭게 있을 거면 뭐하러 나까지 버리고 집을 나갔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지내시면서 쓴 편지를 보니 그 행복감이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당신과 함께 지내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나는 오늘도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날 이 집에 찾아왔던 당신의 부인이 떠올라요. 다 알 것 같은 얼굴로 끝내 모른 척 나를 세입자처럼 생각하고는 가더라고요. 그 후로도 당신이 아무 말이 없길래 당신 부인이 끝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이 감사와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저 하늘에서 만나 죄송하다고, 마음에 품었던 것만으로도 참 죄송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신과 조금 더 행복해도 되겠지요?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꾸러미 안에는 시아버지께서 쓰신 사랑의 시도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그 꾸러미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엄마가 실수로 두고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저에게 뭔가를 직접 전해주신 게 아닌가 하고요. 두 분은 지금도 손을 꼭 잡은 채 지내고 계실까요? 부디 어디서든 행복만 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